어느 날 갑자기 후쿠오카 지하철의 끝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지하철의 끝에는 어떤 풍경이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 구글맵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지하철은 메이노하마역에서 끝나지만 계속해서 JR 열차로 이동할 수가 있었고 그 끝에는 가라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곳 가라스 지역에는 박물관도 있고 성터도 있고 유람선도 탈 수 있고 천연동굴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처음 후쿠오카 공항 도착하자마자 국내선 터미널에서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탑승하면 바로 쭉 가라스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탑승해 있었는데 역시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시간대를 잘 보고 타야 됩니다. 분명 가라스까지 한 번에 바로 가는 열차가 있지만 대부분은 공항선 01번 메이노하마역에서 끝나는 열차입니다. 메이노하마행 열차를 탑승해버리면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백 해가지고 02번 역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무지해가지고 돌아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시간대를 잘 보고 타셔야 합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공항선의 끝인 메이노하마역에 내려서 환승하고 다시 지쿠젠 마에바루역에서 환승 후 가라스까지 도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지쿠젠 마에바루역을 가는 열차를 타고 그곳에 내려서 환승하고 가라스로 가는 방법. 세 번째는 제일 편한 거죠. 가라스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탑승하는 방법인데요. 3번은 배차 간격이 좀 긴 것 같고요. 2번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갈 때는 1번 방법, 올 때는 3번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1번 방법이 가장 번거로운데 특히 메이노하마에서 환승을 할 때 4번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환승 후에 탑승을 해야 되는 점도 번거로웠습니다. 제가 탑승한 가라스행 열차는 참으로 오래된 재래선이었지만 열차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들은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평화로운 바다 마을 느낌이 많이 났었고요. 개인적인 풍경은 그 마스야마의 시모나다 가는 길보다 더 좋은 경치였습니다. 물론 날씨도 한몫했을 겁니다. 후쿠오카에서 약 1시간 30분 떨어진 거리에서 이런 평화로운 바다 풍경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고 가라스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에 큰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요. 가라스시에는 가을 축제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가라스 군치라는 걸 하거든요. 에도 시대부터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 시간대로 치면 아마 조선 중기 후기 그맘때일 거예요. 이 동네가 어촌 마을이니까 축제를 통해서 바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병장수, 풍요 이런 것들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제에 사용되는 히키야마라는 축제용 거대한 수레가 있는데 그것의 조형물이 이렇게 역 앞에 있는 거고요. 역 앞에 조형물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상징적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목적지는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이라서 역 근처에 있는 오테구치 터미널로 걸어왔습니다. 티켓? IC 카드 OK です。IC 카드 타치. OK? 여기서 21H 버스를 타고 나고야성 박물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요부코 아침시장이나 요부코의 해식 동굴을 보기 위해서도 이 버스를 타셔야 합니다. 버스 배차 간격은 1시간 간격인데요. 시간을 구글맵에서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버스에서 바라본 밖의 풍경도 참 아름다워서 밖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박물관에 온 이유는요, 뜬금없지만 그냥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 박물관에 거북선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그런데 일본의 어느 소도시에 거북선이 있다니 왜 있을까? 그럼 이 지역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행 오기 전 조금 찾아보니까 이 지역은 일본 본토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박물관 옆에 이제는 성터만 남아있지만 나고야 성이라는 이름의 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나고야시에 있는 나고야 성보다 먼저 지어진 성인데요. 한자 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고야시에 있는 나고야 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 사가현에 있는 성은 히젠 나고야 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히젠은 사가현의 옛 지명입니다. 저는 그냥 나고야 성이라고 할게요. 이 나고야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조선 침략을 준비하기 위한 거대한 군사 거점이자 침략 준비를 위한 기지였습니다. 그냥 거대한 게 아니라 진짜 거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규모가 오사카 성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의 다이묘들을, 그러니까 영주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약 5개월 만에 빠르게 성을 건축했다고 하는데요. 빨리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그만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에 대한 의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패전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들어서는 이곳 나고야 성이 반란 세력에 이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고야 성도 해체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나고야 성에 터만 남아있고 성터 근처인 지금 이곳에 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이 박물관의 서술은 조금 일본의 박물관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나름은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박물관 전시실 입구에는 임진왜란은 불행한 일이었다. 이 전쟁에 대한 반성 위에 서서 한일 우호 교류를 지향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더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데요. 임진 정유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었다. 조선에서는 의병이 봉기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이를 격퇴했다. 7년에 걸친 이 전쟁은 조선 전역에 피해를 입혔다. 이 정도 서술이면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물관 내부는 사진 촬영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사진 촬영하면 안 되는 유물들도 있었습니다. 한글 해설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해설이 있었고요. 사실은 한글보다 익숙한 사진들이 많아서 뭔가 이해하기가 편했습니다. 금속 활자, 이순신 사진, 거북선 모형, 울산성 전투를 묘사한 그림도 있었고요. 부산에 상륙한 왜군과 전투를 그린 부산진 순절도도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경로, 일본의 도자 기술을 전수한 내용 등 많은 교류의 흔적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좀 특별한 문화재는 현존 최대 고려 불화로 알려진 수월 간음도가 이곳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가로 약 2.5m, 세로 4m 정도 되는 엄청 큰 그림인데요. 이거 진본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진 촬영 불가였고, 와, 이런 우리나라 문화실을 여기서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인 느낌이 뭔가 우리나라 박물관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박물관에서 가장 뜬금없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박물관 이렇게 구경하다가 설명에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내부 같이 생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여기 걸려 있을까? 여긴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교류를 전시하는 곳인데 뭘까 싶어서 해설 부분을 사진 찍어서 번역을 돌려봤는데요. 백제 무령왕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왜 갔는지는 몰라도 이곳 가라스 지역에 왔는데 여기서 무령왕을 낳았다고 합니다. 동굴에서.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짜 무령왕이 일본에서 출생을 했더라고요. 허허, 놀라웠습니다.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이곳에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백제 무령왕이 출생한 동네에 여행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상적인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즐겨 이용했다는 황금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다도를 하는 공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직원분이 지키고 계시는데 어두운 공간에 홀로 빛나는 황금빛 다실,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내부 벽이나 장식, 문, 심지어 찻잔이나 주전자도 모두 금장식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도는 주로 절제와 정적이고 검소함을 추구하는 반면에 황금다도실은 정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욕망이랄까? 권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공간이어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미리 예약해야 참가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체험하면 35분에 1인당 10만원입니다. 체험 가격이 후덜덜하니까 저는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예약도 안 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옆에 터만 남아있는 나고야 성터 산책을 했고요. 입장료가 있습니다. 100엔입니다. 성터만 남아있어서 볼 게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기도 했는데 기왕 온 거 한번 둘러나 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은 먼저 갔다가 이곳을 막상 둘러보니까 1590년대는 이 일대가 정말 번화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 꼭대기, 그 천수각이 있었던 터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이 인근 도시 일대를 전부 다 볼 수 있거든요. 성은 지금 없어졌지만 바다 가까운 이곳 가라스시의 전망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대마도도 가까워서 대마도도 보인다고 하고요. 봄에는 벚꽃 명소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나고야 성터이고요. 나고야 박물관 옆에 바로 성에 터가 있어요. 성은 이제 없고 터만 남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성을 그 당시에 임진왜란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준비를 하면서 뭐 나름의 최신의 기술 뭐 그런 것들을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성이 있었으니까 뭐 저 멀리 뭐 바다도 보이고 뭐 가라스시도 보이고 뭐 그래 했겠죠. 조금 높은 곳에 성을 잘 지어 놨나 봅니다. 성의 거의 꼭대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앞면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광개토 대왕 능비? 사실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지까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구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은 데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에 성이 있었겠다 싶네요. 이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고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여.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약간 성곽의 느낌이 지금 이게 약간 성곽의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서 이제 영주들이 모여가지고 임진왜란을 조선을 출병하고 뭐 그런 나쁜 짓거리들을 했겠죠. 이게 비석들이 있는데 금석문이라고 하죠. 금석문. 비석들에 대한 그 설명 편말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덧붙여 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게 제가 느낀 게 뭐 저도 사실 일본에서 뭐 내노라 하는 박물관 뭐 3대 박물관 다 가본 것 같아요. 도쿄 박물관, 교토 박물관, 나라 박물관 요 정도면 일본의 3대 박물관 아닐까 싶은데 그 박물관들을 갔을 때 항상 들었던 느낌들은 생각보다 볼 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문화재로는 별로 볼 게 없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일본의 박물관들은 좀 잘 안 가는 그런데 그 예전에 기타큐슈였던 것 같은데 기타큐슈 죄송합니다. 벌레가 많아가지고 기타큐슈 쪽에 무슨 전쟁 박물관을 제가 갔었는데 이제 그 전쟁이라 하면 뭐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딱 영상물을 보는데 엄청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인 어떤 뭐 느낌, 사회 뭐 아무튼 그런 이상 변명 비스무리한 내용들이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박물관들이 서술되어 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후쿠오카 여행 엄밀히 여기는 후쿠오카가 아니긴 하지만 찾아보면서 좀 구석탱이에 무슨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고 또 벌레 많이 물렸네. 그래가지고 구글 리뷰를 봤는데 구글 리뷰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거북선이 왜 여기 있지? 그 뭐 진해에 나가면 뭐 볼 수 있는 건데 그 왜 통영 뭐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게 거북선인데 왜 여기 있을까 해서 이제 찾아봤었고 여기가 이제 나고야 성이 있었던 터고 나고야 성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조선을 정벌하기 위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모였던 일종의 요새 같은 임시성, 임시 작전 지부 뭐 그런 거였나 보죠. 그래서 이 가라스 이 나고야 성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패전했죠. 패전하고 나서 이
필요 없잖아요, 요새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체해가지고, 왜냐면 재료들을 좋은 걸 썼대요. 그래가지고 해체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근처에 가라스라고 있어요. 가라스 성을 축조하는데 썼다까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범위는 여기 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영상을 켜야 되는데 그냥 영상을 켜고 제 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박물관이 잘 되어 있고 과거 이제 고대사부터 가장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근대까지의 한일 교류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올만하다, 두 번 올만도 하다. 그리고 후쿠오카에서 그렇게까지 오는 게 힘들지는 않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뭐 오는 게 힘들지는 않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